그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 장평 수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벚꽃이 필 만큼 따뜻했다가 살을 에이는 추위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공용지 부지 매입, 장평동 오수관 역류 원인과 해소 방안,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바우처 예산 편성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3대 핵심 과제로 그제 100년 디자인, 내부 청렴도 양상, 공공용지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안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가 이렇게 그제시장으로서 첫 정치 입문을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한은진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공약사항 이행을 정확하게 잘해라. 그에 대한 약속을 좀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그 공약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그제시에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화가 제가 생각했던 문화보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적인 청렴도가 굉장히 대한민국 226개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럼 내부적인 청렴도가 낮았다 말은 우리 뭔가가 우리 공무원의 문화가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래도 등급이 1, 2등급 정도는 되는 내부 청렴도가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된 부분에서 최상위 정책들이 없었다. 그래서 최상위 정책들을 펼치는 100년 디자인 추진을 해서 정말 100년이 아닌 100년을 넘어선 최상위 우리 그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서 그다음 우리 민선 구기 시기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시정을 펼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그제시에서 이때까지 정말 한 평의 이 표현을 제가 한 평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평의 땅도 실질적으로 특히 장기 미집행 이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한 평도 우리가 매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상문동 사무소와 수양동 사무소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또 이루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진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조차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로 쓰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왜 보건소가 수월동에 있는 지금 39사 앞에 그 복잡한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도 우리 시에 있는 국소장님들이 모르고 계신다.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공공의 이 재산의 부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행정을 펼치기가 쉬운 위치에 타운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도에서 지금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과 또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3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나. 지역의 한 언론인은 3대 핵심 과제가 그제시 발전과 그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는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요. 그 핵심 과제는 그제시가 어떤 미래와 목표를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제시 행정에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 그 3가지가 핵심 과제로 삼기에는 좀 무게감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첫 번째 사실 그제 100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민주당 의원
님들이 뭐 사실 주된 반대 이유가 기존의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또 세밀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강력도시계획, 또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게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일반적인 저 수사 레토릭 아니냐, 레토릭일 뿐이다. 그래서 그 또 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 계획했던 해외 석학을 초빙해 가지고 100년 디자인 한다고 했지만 또 그마저도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모르겠지만 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의문이 들지 않나. 그리고 100년 디자인도 어찌 보면 뭐 용역해 가지고 2026년도에 또 최종 또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마저도 시장님이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활용될지 의문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시민들은 그제 100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시장님이 또 사업을 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나 목소리도 크고요. 그 두 번째 내부 청렴도 양상은 정말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이제 내부 청렴도 양상을 위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렴도 전하고 오면 답변 좀 잘해주라.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와 그러노 뭐 이런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특히나 인사 부분 내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인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고 어떤 그 뭐 사업을 실행 중인지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인 이제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12월 11일 공공용지 관련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용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의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내부 청렴도가 그 7년 연속 가장 우리가 안 좋아한 거 알고 계시죠? 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7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래 7년 연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요번에 첫 그 내부 청렴도가 아마 발표가 될 것인데요. 그 나름대로 아마 평가가 우리 직원들은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그 시스템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적인 부분들도 지금 이때까지 기술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설직이나 여러 가지의 공무원들을 한 번도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그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 교육은 시켰는데 각각의 교육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의 교육들이 가장 지금 많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도는 저희들은 교육을 목표로 해가지고 많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특히 역사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공무원에서 우리 거제시 역사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애항이나 우리 시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없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존감부터 먼저 싹 틔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나중에 역사에서 또 평가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를 하지 말고 현재와 대화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 민선 7기에서 이때까지 그 계속적으로 민선 7기에서는 종합 청렴도가 4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7년 연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번에 우리가 어떤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100년 디자인을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100명의 시민 수기단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방향을 밑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뭐 다는 안 되지만 100명 정도의 수기단에서 또 노한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닿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30, 뭐 2040, 2050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그걸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수기단 100명의 수기단을 뭐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앞에서 결국은 그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어쨌든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계획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최초의 뭐 세계 석가급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계시는 분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근데 제가 용역 그 얘기하러 비용이 나온 건 아니고 아니 용역 비용이 넘어갑시다. 들어봅시다. 용역 비용이 9억입니다. 뭐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억에 맞는 용역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그다음에 세계적인 올리는 만큼 통과해줬잖아요. 우리가 못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있는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브리핑 자리에서 있었던 토지 공공용지 매입. 예,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하고 8월에 두 차례나 걸쳐서 우리 전 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네.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먼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동에서 필요한 공공용지가 뭔가 장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해서 주민 수건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빨리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거고 조금 더 천천히 매입해야 할 것들을 접수를 해보니까 약 4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도로하고 기존에 뭐 추진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보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 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니까 분야별로 한 17건은 관광문화, 그다음 주차장이 한 13건, 공원이 11건, 뭐 이렇게 공공청사 8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기타 6건 해가지고 총 58건이 이렇게 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현재 장기 미확보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된 땅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매입 추정가로 약 2,400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뭐 너무나 뭐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12월 16일 날에 우리가 2022년입니다. 235회 제3차 본회의 때 우리 속기록을 보면 우리 노재하 위원님도 제발 공원 용지 좀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그때 답변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년 이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제가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재하 위원님한테 칭찬도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58건의 용지 매입 중에 저도 뭐 필요성을 느낀 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왜 굳이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뭐 나라 전체가 긴축 재정인데 어려운데 꼭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분료불급이나 뭐 경중완급을 좀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PPT 1번입니다. 그 답변서 자료에 따르면 그 제시의 예산이 일반 회계 기준 2015년도 5,552억 원에서 2024년 1조 1,194억으로 약 한 20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죠. 뭐 떼고 다 떼고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가용재원도 2015년도부터 매년 줄어들다가 2019년 최저점 327억을 찍고 2024년 971억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PT 2번입니다. 매년 줄어들던 가용 예산이 이제 늘어난 것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재정을 통해 당시 대폭 늘어나던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갖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한 덕분입니다. 이것도 깨알 자랑이지만 제가 조례재정했습니다. 2019년도 예, 우리 위원님 조례 조정했지만 제가 또 1,400억을 제가 만든 건데. 하여간에 예, 그래서 당시 기획예산실장이 이제 원하는 대로 총 적립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보다 이제 파격적으로
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합니다. 국도비가 당초 예산 대비 720억이 줄어들었고 왜 국도비가 줄어드는지 뭐 다 아실 테고 그나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244억 전입해서 쓰고 2024년 당초 예산도 이제 400억 전입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상황을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그런 표현이 좀 있던데 어쨌든 최초 뭐 시작했던 사람은 뭐 민선 7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모아놓고 뭐 시장님도 뭐 그때 많이 모았다니까. 237억 모아놨습니다. 예? 237억 모아 2월 237억 모아놨어요. 예, 2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21년 2월이 237억 2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1,430억을 제가 적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언론 브리핑에서 예.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공공용지 매입비 1,281억을 예,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갖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공모사업 안에서 예산 500억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도대체 쓸데없는 공모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무 사업은 뭐 잘 알다시피 누딜 300이라든가 네. 지금 신한력 사업이라든가 뭐 기타 우리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무조건 우리는 막 공모 사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공모 사업이 정말 우리 거제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필요한가 안 그런가 적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많은 누딜 300이라든가 지금 신한력 사업에서 지금 실패했던 우리 공모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터가 뭐 우리 거제에 있는 센터가 지금 뭐 몇 개인 거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센터 현황을 보면 이 센터만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로 늘어나면서 우리 거제 시민들이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그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과연 센터를 할 때도 이걸 건물을 짓기 위한 공모 사업을 위한 충분한 공공의 용지를 확보하고 했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거제시에 있는 전부 다 시의 시유지에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시유지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28건 했는데요. 전부 다 한 4% 정도 빼고는 다 시유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유지는 사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기금의 이제 용도와 운용에 대해서 이제 5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입시다. PPT 1-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호 2호가 저는 뭐 물론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못 받고 있지만 시의 세입 중 지방세나 세입 수입이나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의존 재원이 줄어들면 이 돈으로 좀 써라 어려운 재정에 좀 써라 이런 거고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에 이제 현저한 약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1호 2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 재정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정신이 저는 1호 2호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저기에다 규정하면 안 되니까 그 밑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3, 4, 5호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그게 1호, 2호를 만족하지는 그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해가지고 대규모의 공공용지를 그도 필요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폭적으로 할 필요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뭐 개인의 땅을 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 이거는 정말 면동이나 지금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나 녹지 용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총 58건 중에 예. 저 장기 미집행 중에서 사실은 그 우리 근린공원 같은 거 있다. 예. 그러니까 수월 양정 뭐 그게 고려안, 지금 뭐 독봉산 뭐 예.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기존 뭐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사실은 2020년도에 제쳐갈 건 제쳐가고 남겨놨으니까. 뭘 안 사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매입하는 토지와 예.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를 하는 우리 거제시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거를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1대1로 해라라고 뭐 이렇게 네네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 우리가 1대1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산 거와 우리가 매각한 거를 보면요. 거의 그 2021년도인가 지금 현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네네. 그때 지역건설에 120억인가 그때 판매하는 거 빼고는요. 네. 거의 매각하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매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1대1로 되는 게 대폭적으로 살 아니고 거라고 대부분 한꺼번에 10% 이내였습니다. 올리고 그러진 않았죠.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보면 거의 500억씩 샀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나중에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00억씩 샀다는 공공용지가 왜 부족합니까? 그럼? 그게 대부분이 도로 문제. 지금 도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도로의 보상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그거야 좀 드리고요. 일몰제 폐지되고 나서 사실 뭐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 외 단계별 집행계획 세워놓았던 것은 그때 해야 이제 사야 되니까 그 일환에 따라서 그런데 장기 미집행된 게 네. 우리가 이 한 평도 산 적이 없다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장기 미집행 문제는 그제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하자 이 수천 말이죠.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중매산 맨발 걷기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하자는데 그 맨발 걷기의 절반 이상이 다 민간인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민간인 그 땅.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했는가 하면요. 지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1974년도 내 태어나고 3살 때 지정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49를 통해 가지고 49년이 돼가지고 실효가 재산을 근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팽수가 예. 결정 팽수가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 평당 가격을 했을 때 엄청난 돈입니다. 이 중매산 한 개만 사도 엄청난 금액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거 다 계획된 걸 집행하려고 해도 숨이 찰 텐데 그래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58건에 그걸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야, 하잖아요. 일단- 제가 한번 보면 제가 그 집행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3년간 우리 통화재정안전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한 게 예. 지금 약 한 나름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금 자체가 한 557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예 남아있죠. 예, 그래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요번에 우리가 123억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초 예산과 해서 이 주차 또 환경 개선비 해가지고 지금 아주하고 지금 현재 중곡동에 있는 그 도비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 저랑이 약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내년 2024년도는 약 778억 정도의 우리가 전혀 그 기금 다른 어떤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774억이라는 778억 정도의 이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고 매년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약 500억씩 이렇게 왜냐하면 가용이 아까 잘 설명했지만 가용이 약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00억 정도의 가용 예산이 있으니까 그 절반 정도는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나중에 다음 세대들하고 또 한번 보십시오. 자,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 우리 예산이 약 알다시피 한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5천억에서 2013년도가 1조 한 2천억이 됐는데 약 1조 3천억 정도 됐어요. 그럼 해봐야 정확하게 하면 뭐 200 몇십 프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배 정도 약간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땅값과 지금 현재 땅값이 많게는 100배 올란 데도 있고요. 대부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리 지금 토지를 마련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 낫나. 그때 선배 민선 시장들이 그 뭐 땅을 뭐 안 사고 싶어서 안 샀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따지고 저는 뭐
붙여주고 가용재산이 적으니까 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수월 걸린공 같은 경우도 지금 240매덕의 단계별 집행되어 있던데 그거 정확하게 그게 하면 450매덕씩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정에 야 이걸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공원이 밀리다 보니까 아무리 급하지 않아도요.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차장을 그럼 임대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른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뭐 가용 돈이 없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저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통화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거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산간의 벽을 없애갖고 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그 뜻도 아마 그 안에 틀림없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된 그 우리가 미매입 그 토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분명히 그때 그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학교 부지를 산다, 어디 산 옆에 그걸 산다, 그 잔차 이야기하고요. 하여간 재정 안정 기금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한 2년간은 적립이 불가능하니까 하수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내가 보기에 이제 지금 그로 보면 기금이 2023, 2024년도는 적립이 안 될 그게 크고 그러고 이제 또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하고 가치 외교의 추구 때문에 수출 부진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안 돼. 우리 삼성전자도 10조 내던 법인세를 1조밖에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조중교부금 물 건너갔으니까 2025년까지 기금 적립은 어렵고 그 기금에서 계속 또 전입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돈을 이제 내가 보기에 불료불급 아닙니까? 불료가 필요한지 불급이 급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대한 서로 간 생각 차이겠죠. 불료불급하는 공공용지 매입이라는 핵심 과정 때문에 이제 세금을 막 써도 되나.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제시에 이제 공공용지 매입이 예산 편성 1순위가 될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나. 그래서 아니, 여기 시민들을 위하는 거죠. 나는 이게 아니 교제시장이 부동산 경기에 이게 땅 사주는 사람이야 좋죠. 가만히 도 아무도 살 사람 없는데 와가지고 아니 쓸데없는 행정에서 땅을 땅 사는 게 사준다니까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면동에 다 필요한 땅을 자기들이 이런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들은 부탁을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필요 없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뭐 파크 골프장 하게 만들려 해도 그 땅이 어디 자기 필요합니까? 아니, 뭐 운동 시설을 한 개 만들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제시에 기형적인 것도 있죠. 총 그 면적의 땅의 80%가 뭐 산이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섬에 땅이 그렇게 비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금리, 고물가, 우리 고유가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펼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조선소 하층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줄지.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대표들 지금 고금리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보전을 얼마나 더 해줄지. 소액이든 고액이든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갖고 한계에 직면한 우리 저신용자들, 허덕이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할지.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은 전년 대비 6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은 신중력, 경력형, 청년 고용 촉진, 노인 일자리, 결혼 이민자, 사회적 기업 일자리 등에 40억이 삭감이 됐고 2022년 그제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8.6%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43.3%로 1인데 이게 경남 평균이 33.2%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우리 거제시는 예산은 그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하고 틀리게 우리는 다 늘었습니다. 그런 예산서 보고 한 거니까. 예, 그러게 다 늘었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아까 노인 일자리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간제 예산이라든지 뭐 이래갖고 그 세출 예산 총액을 보면 줄었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아까 이야기하던 그 할머니들 27만 원짜리 그 예산은 조금 늘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다 늘었습니다. 자살자가 좀 줄긴 줄었던데 그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제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저소득층과 서민들 삶에 대한 관심은 왜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한번 보십시오. 경남에서 제일 많이 출자했습니다. 그거 3억 그거 더 출자 아니 3억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입장에서는요. 저희들이 근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은 어찌됐든 전년 대비 6억이 그 본 예산 기준으로 삭감 편성된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3%라는
세팅을 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 52억인가 55억인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그 예산실에서 42억을 편성한 건 사실은 너무 거짓말합니다. 아니, 그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방채 산안만 해도요, 109억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자가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방채를 빨리 산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9억을 지방채 상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이 올해는 25억 정도를 늘어납니다. 이 좀 칭찬할 건 좀 칭찬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국비도요. 저희들이 3천억 이상 올해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늘었습니까? 줄었죠, 그게. 국도비가 줄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예산을 우리 국비 예산을 받고 도비 전환 예산을 받을 때 우리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칭찬할 건 좀 칭찬하고 뭐라 굵고 이래야죠. 지금 지방채 상황한 것도 우리가 올해 109억이나 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중교부보험이 720억 줄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지만은 우리 거제시의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걸 미리 정리를 잘 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 땡기 쓰고 했어. 앞으로도 전혀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 부분을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시장님이야 그런데 저는 어렵고 힘든 그 저소득층하고 서민들에 대한 이렇게 그 정책이라든지 마인드가 저는 후순위 뭐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면 후순위인 것 같아요. 절대 후순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지금 여러 가지 시장님도 어릴 때는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부자라서 서민들의 그 삶을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지만 진짜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거 더 잘합니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한데요. 우리의 세금이라는 게 그냥 집행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규직 살 때 정규직으로 있을 때 정말 편했다는 것을 그러겠어요. 요즘 지금 300만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정말 조선소 노동자들, 협력사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힘들게 사셨구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대출도 더 해주고 2차 보증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또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 다른 동네는 정말 고금리 그 악성 채권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없애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많은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기존에 매입했던 공공용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장평이 사기장골에 이제 테니스장 짓겠다고 그것도 땅 사놓고 한 지가 옛날인데 중기지방채 전개액만 좀 들어가 있고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포 운동장도 이제 뭐 건립이 만약에 물 건너갔으면 힘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장성포 이 부분은 뭐 다른 시의원님이 뭐 내일 그 시정질문 한다니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정말 이제 기존의 공공용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지침을 좀 내리고 하신 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 위원님한테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치유의 숲이 왜 상금화를 갔습니까? 나는 그게 지금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잔디밭굴 다 샀으면 그거다가 치유의 숲 만들면 되지. 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저 상금화에 왜 지금 가 있는 거? 나 그것도 내일 김동석 의원 아니 그게 아니 위원님도 그때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살 때. 저는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 4년 하고 있어서 제가 관여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뭐 하여간 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 지난 242회 임시회에 2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중 2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제시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이것도 부결된 사안인데 PPT 1-4번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 사업은 이제 총 2단계 이제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으로 웰리스 녹색 해양 생태 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PPT 1-5번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이게 지적이 됐지만은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사업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서 업무보고에서 한번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번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 저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미 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데는 기존 이제 공공용지 매입이 또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지도 않, 저 반대편에 기존에 그 사기라고 되어 있었고 또 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저 부분도 그 기후 생태, 기후 변화 생태가 일반 사막관을 짓겠다고 그 우리가 그 2단계 사업이죠. 그 남해안권 관광 개발 그쪽에 2단계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기존 계획이 제대로 어찌 보면 그 기후 변화 생태 공원도 이제 첫걸음도 아직 못 된 상태입니다.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만 이제 통과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기본 지금 이렇게 1단계, 2단계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올라온 것도 이제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왜냐하면 용역도 지금 그러다가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2억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결이 되고 나서 이번에 용역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순서가 이게 맞나?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도 미리 하고 여러 가지 세부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가 선후가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우리 어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계획도 좀 정밀화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 올라올 순서도 아니고, 그러고 그 조치 계획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에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공유자산 계획의 유형을 보면 뭐 잘 알다시피 공유자산 관리 계획이 있고 이제 중기에 또 공유자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년 수립을 하던데. 근데 매년을 할 때는 이제 공유자산 관리 계획이 매년 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격 자체가 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실현 계획이 있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중기 공유자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 운용자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이제 매년 1회씩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저는 아마 생각이 지금 똑같을 건데. 말씀을 해보시죠. 예. 같은지 안 같은지. 예. 왜냐하면 한번 지금 곰곰이 한번 봐보시면 저게 보면 우리 파란색으로 칠한 건 네네네. 예, 파란색이 말고 초록이 있습니다. 네. 초록이 이게 산지입니다. 산지. 사업, 예.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시장이었다면요, 저곳에다 숲소리 공원을 만듭니다. 아, 요곳에다가 숲소리 공원. 왜 생뚱맞게? 왜 숲소리 공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지나간 이슈라서. 아니, 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별도의 숲소리 공원을 왜 나 저 서상 쪽 위에다 했는가, 내가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한번 여쭤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거는 연계가 돼야 된다. 즉 간덕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그런 게 우리 정글동과 그다음에 사막, 그다음에 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숲소리 공원이 저쪽에 있었다면요, 연계가 돼서 엄청난 관광의 파급력도 큽니다. 그다음에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게 계획이 없이 제가 그래서 이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매입하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잡자. 왜? 다음에 또 저걸 무슨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아세안 국가전을 하고 지금 우리 간덕천 주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림 해수욕장과 함께 같이 가야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을 앞설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덜렁 산촌간척지만 있다면 과연 누가 오겠느냐. 왜냐하면
국가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산림청에 사지만은 규모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순천만에 있는 순천 국가 정원보다. 그러면 국가 정원보다 작은 그 세미밖에 안 되는 정원에 과연 누가 오겠는가? 그러면 그 주위의 현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같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걸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자 해서 제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한번 추진을 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장님의 계획에 그거는 뭐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동의하는데 내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근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의 순수도 있고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지만 58건 중에서 제가 전체를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22건에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의회를 이렇게 사실은 아니 바로 사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계획을 좀 계획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계획을 좀 정밀하게 좀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특히나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농림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농지 아닙니까? 예예. 또 농지 저 해제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뭐 급하게 올려갖고 이거 뭐 매입해 주세요 이래갖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기후변화 생태관부터 해가지고 그 계획 그 외에 1단계, 2단계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어떻게 또 도시계획 시설 나중에 뭐 유원지로 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원으로 할든지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그 행정적 절차를 어느 정도 아니면 정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일의 순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차후에 58건을 만약에 필요해서 올린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밀하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용역도 졸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 수준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이게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도 공공용지 매입이라는 이거 화두를 하나 딱 잡았으니까 각 연동별로 할당식으로 쫙 지침 내리면 뭐 급하게 부서별로 면동식으로 야 모여봐 공공용지가 한번 뭘 살 건지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급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제가요 인기에 의해서 시장할 것 같으면 공공용지 안 삽니다. 역대 시장 같이. 면동가니까 인기 발언 많이 하시더만 다 사준다고 다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보면. 하지만 먼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대 시장들은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땅 한 평 안 사고. 아까 또 500억치씩 샀다면서. 아니 도로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SOC 사업에 대한 보상 외에는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장기 미적평된 거 한 평이나 산 게 있습니까? 그래.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 두 번째입니다. 숲소리공원 연접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예. 그 PPT 1-6번입니다. 예. 이게 전체 사업 부지가 74헥타르, 그 보상액 115억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기본 구상 용역에 보니까 360억입니다. PPT 1-7번 기본 구상 조감도입니다. 뭐 이렇게 기본 구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역에. 그리고 이제 74헥타르 중에 65헥타르가 농업법인 서상의 소유이고 그리고 PPT 1-8번입니다. 그 기본 구상 용역 보고서를 보니 표고차 350m, 평균 경사도 22.03도입니다. 그래서 산지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을 하기에 용이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장님 저는 그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부동산을 좀 배우기는 배웠는데 산지 평균 경사도가 20도가 넘어가면 이게 개발이 가능합니까? 그 제시? 그 개발은 원래 우리가 지금 저 부분에 대한 거는요, 파크 골프 36홀이 포함되어 있는 그 면적입니다. 네네. 예, 아시죠? 자, 파크 골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파크 골프가 20도가 넘는 상태에서 파크 골프를 하려면요, 지금 경사 각도가 없는 쪽을 우리가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저 전체가 다 그 에버리지가 20도, 21도 정도 되는 거죠. 전체가 그 20도 미만인 땅이 저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 땅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예. 그 부지는 그래서 우리가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는 그 경사 각도는 충분한 19도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농협법인을 살려고 한 거고 또 왜 저게 파크 골프를 하자는 행위는 지금 하려는 걸 하면 지금 파크 골프 협회에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지금 뭐 엄청난 아마 우리 시의원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장성포 능포하고 지금 거제면에 있는 지금 숲소리 공원인데 왜 숲소리 공원이 위쪽이 좋나 하면 일단은 진입 도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소리 공원하고 함께 우리가 파크 골프장을 한다 하면 일단은 진입 도로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다. 물론 뭐 어르신들 파크 골프에 대한 애정도 크시는 걸 알지만 지금 능포에 있는 파크 골프는 뭐 오지 네,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우리 박한수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파크 골프에 대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도의 도비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8홀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6홀 정도의 되는 파크골프를 만들려 하면 지금부터 토지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저게 만약에 또 소문이 나고 기타 주의가 또 개발되면 저 땅값이 얼마나 더 오를 건가? 저희는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개발에 가는 유무나 뭐 그런 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이 땅은 매입했을 때 좀 특혜 시비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내가 왜 특혜 시비가 됩니까? 해당 부지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그 등기부 등본이 총 한 7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간에 이제 소유권 이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970년 첫 등기부에 이게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 한모 씨가 이제 기존 공동지주 3명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환웅개발, 환웅그룹의 그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창원에 있는 기업인데. 그런데 2006년 이제 한웅개발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채권 최고액 26억 원의 이제 공동담보 목록에 이제 등재가 됐고 아마 이거 골프장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하지만 잘 안 됐는지 2018년도에 환웅그룹 전체가 사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남은행에 의해 가지고 임의경매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2019년 1월 10일 경매를 통해 가지고 창원시 소재 지금 소유주죠. 주식회사 농사회사 법인 서상에 낙찰됩니다. 그 PPT 1-9번입니다. 이제 감정가는 그 49억 7천만 원입니다. 이분들 가지고는 64헥타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9억 7천만 원이고 낙찰가는 3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2019년 3월 7일 어창 새마을금고에 채권 최고 금액 31억 2천만 원이 설정이 되고 대출 금액은 약 26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소유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으시죠? 아니 정확하게 뭐 누가 소유한 줄 모르겠으나 예. 그냥 그 농업법인의 소유다.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손바꿈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서상이 했는데 저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그 앞에야 환웅개발이야 골프장도 매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건 뭐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목적으로 매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농업회사 법인이 자기들 경매로 취득을 할 때는 뭐 자기들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득의 목적이 있을 테고. 근데 이게 그제씨가 이제 나서서 이제 뭐 개발이 쉽지도 않고, 그냥 그제씨가 나서가지고 개발이 쉽지도 않은 땅이고, 그리고 그제씨 외에는 사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사준다고 우리 감정가대로 하면 102억인가, 이 64헥타라는 102억인가 10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한 7년, 한 4년 만에 70억 가량의 이제 시가 차익을 보게 됩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공원을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양정근린공원, 수월근린공원, 독봉산 이제 웰빙공원 확장, 고영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해도 이제 무방하고
현재로서는 좀 불효불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니까 그는 파크 골프장이 지금 파크 우리 골프 그 지금 회원들이 많고도 말고도 참 많은 스포츠들이 전용 구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파크 골프는요 지금 한 2,500명이 넘었다고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있고 지금 현재 1,00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야구도 그렇고. 아니 그러게 그러면 우리 그 파크 골프 회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3군데 정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실은 장자마을에 원래 그 지금 그 공사를 할 때도 지금 우리가 하장장 만드는 것도 그 장자마을 사람들이나 사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다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크 골프에 대한 우리가 많은 우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우리 파크 골프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미리 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또 이게 인허가 절차라든가 모든 게 절차를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왕할 것 같으면 수소리 공원 쪽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일몰 전에 도시 근린공원을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근린공원을 하든 하지 않든 일몰제 다가오면 그래갖고 공원 부지가 싸니까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뭐 2배, 3배 이익 내서 팔고 뭐 부동산 투자 자기들은 투자라고 하는데 뭐 언뜻 보면 투기죠, 그죠? 뭐 단기 차익을 2~3배씩 그렇게 그도 공원을 사서 올리는 것처럼 이거는 저는 뭐 그분들의 그 매입의 사유를 제가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내가 뭐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땅인데 저게 뭐 굳이 그 농업법인에서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샀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막상 자기들은 다 알고 샀을 텐데 저가 개발이 자기들은 뭐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 감정가는 아마 시세 그 차익 포함이 노리고 온 되겠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감정가가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저기를 사주면 저는 특혜 시비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34억에 사서 103억에 팔면 뭐 그 자체가 특혜죠. 그는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이 안 나 있는 기니까 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한원진 의원이 그 PPT를 올리셨던데 그거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시장님 아까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했지만 지지도가 당선에 비해서 11.7%가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 뭐 한 건데 그거까지 민주당에서 안 했는데. 그거는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제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누가 그 뽑지 않은 사람들이 말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건 어쩝니까 뭐. 그러게 그거는 언론에 나오는 거라는 거지. 누가 그러니까. 제가 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업무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어떤 그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가 안 된다. 저는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동의가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공공용지 확보 말씀하시는데 공공용지 확보가 그런 공공용지 우리가 고현항 매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총 그 부지의 53%가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고현 도심지에 만평짜리 공원도 받고 남은 체육공원도 받고 주차장도 받고 막 이래갖고 우리가 다 돈 한 푼 사실을 들이지 않고 도시개혁에 의해서 어찌됐든 공공용지가 확보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뭐 공공의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다. 예? 아직 한 평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받을긴가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3차는 내년 초에 갈 수 있지만 4차 부지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건 4차입니다. 4차 부지가 지금 확보가 지금 안 됐는데 왜 확보됐다 합니까? 일단 땅은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우리가 뭐 아니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왜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3단계 공원 부지 있고 체육공원 있는 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고 그러고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저 우리 그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도 그 하면서 그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햇들 안에 부지도 받고 지금 종합복지관 부지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돈인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가지고 저 기부 체납 받은 것까지 다 치면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부 체납 받은 게 좀 있죠. 다 기부 체납이죠. 상동 신도시나 아주 신도시 가보면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 외에는 뭐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공공용지도 기부 체납 받았는데요. 뭘 받았어요?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왜 안 받았습니까? 하천에 우리가까지도 다 받았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하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그 도시개발을 위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 한지 받죠. 받은 게 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산 것보다는 대부분의 한지나 그 도시개발을 하고 또 아파트를 하면서 기부 체납했던 땅 외에는 우리 그 제시에서 산 땅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뭐 의견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좁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시장님은 시장. 아니 지금 우리가 나는 내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아니 한번 보십시오. 공고지라든가 내가 지금 저는 뭐 예? 하여간에 지금 세 가지 사안이 지금 그 바람 뭐 시장님은 뭐 어쨌든 시장 하시는 동안 본인의 핵심 과제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 경제를 아니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바람의 언덕이라든가 공고지라든가 지금 우리 구경에 다 잡아놓고 바람의 언덕에 지금 현재 그 카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언덕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잘한 겁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했습니까 지금? 그걸 왜 아니 그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그 하여간에 잘 계획해서 기존에 그렇게 확보했던 하더라. 공공용지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좀 응원도 그냥 해주고 뭐 이랄 일단 거 사놓고 그래. 보자. 뭐 사놓으면 땅이란 게 썩습니까? 사놓으면 다 가치가 아니 있겠죠. 누가 사놓고 봅니까? 옛날에 아까 말했듯이 대도 안 하는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사놓은 땅들을 지금 보시면 왜 그 사놓은 땅에다 그럼 안 하고 왜 사지 않은 땅에다가 말라고 짓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택도 없는 땅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제가 땅을 매입을 해서 뭐 제가 뭐 부자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재산 목록을 우리 그 지금 공개하고 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땅을 제가 소유를 하는 게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뭐 내보니까 또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저는 그제 시정의 방향이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전환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